오늘 좀 저희가 풍성해졌습니다. 예, 또 실력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저 와이스트릿이 이제 도와주러 와주셔가지고 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고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은 우리 이제 대들보시고요. 전속 딴 데 줄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스트릿에는 이제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쪽 해외 주식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네,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제가 다른 회사 뭐 홍콩에 갔다 오거나 뭐 그럴 때 제외하고는 네. 꾸준히 뭐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이사님의 존재를. 존재를? 네. 이게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임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사님 좀 많이 인싸시거든요. 네. 딱 근데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인싸일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이 지금. 그죠? 원샷 좀 주세요, 원샷 좀. 분명히 저랑 같이 일했었을 때는 저렇게 수염도 안 길렀는데 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쪽만 있었는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노트북도 보면은 우리 박상준 이사님 노트북 나오나? 거의 NBA 멋있죠. 선수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집에서 쓰는 노트북이어가지고 이게 몇 개 좀 붙어 있나? 부끄럽네요. 저의 뭐 슈프림도 붙어 있고, 네. 스모킹 타이거스. 그 가수 이름인가요? 스모킹 타이거스는? 요거는 요것도 말씀드린 요게 저희 피치스라고 한국에서 이제 그 마케팅 그룹인데 예. 그 성수동에 가면은 팝업 스토어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예. 한국 최초로 이제 슈퍼카 개조하는, 참고로 저는 슈퍼카는 없지만 어. 하여튼 그런 뭐 비디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코카콜라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새로운 맛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 피치스랑 같이 할 정도로 예. 이제 운전 배우셨으니까 이제 사셔야죠, 슈퍼카 조만간. 제가 그거는 노력은 한번 해도록. 일단 마케팅 잘하는 회사는 이제 와이스트릿 마케팅부터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전파 견문록님, 참치본부장님의 날카로운 인사이트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명을 누가 지어주셨더라? 참치본부장님?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총동원 라이브로 첫 시간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해서 그 러시아가 중국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이제 외신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아직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직은 좀 모르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고요. 그쵸.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은 얻고 싶은 게 있죠. 러시아에서. 에너지요? 예, 에너지죠. 그래서 가장 싸게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계약을 맺어놨었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고 있다? 뭐 수혜라기보다도 좀 어쨌든 뭐 이득을 챙기고 있는 국가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봐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똑같은 뭐 스케일로 가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저는 그거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이 있는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달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 물론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중국은 숫자를 다 마사징을 하고 있고 숫자도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네. 어쨌든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0.9%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7.9%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제재를 가해버리는 순간에 인플레이션 숫자는 또 튑니다. 그건 예상할 수 없는 수치로.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이 이슈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편먹기, 러시아, 중국과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와 뭐 지금 3차 세계대전 가겠다라는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가만히 놔둬도 천천히 지금 한마디로 해먹을 게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지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이제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쪽은 당연히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참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경쟁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고, 그렇죠.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 많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 미국이 정유에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는 좀 마이너스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페이스를 그러니까 천천히 만드는 거죠. 네. 중국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길들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오늘 지금 보면 BYD라든지 네. 니오라든지 종목이 거의 뭐 8%씩 10%씩 빠진단 말이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부분이고 언론 플레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 전기차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전기차가 뭘 했냐면 니켈 가지고 또 테슬라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단가 확 올리게 만들고 경쟁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두 국가 간의 어떤 패권 싸움의 이 연장선이다. 근데 여태까지는 어쨌든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중국이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예? 주가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어쨌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돈을 벌고 있냐 안 벌고 있냐. 예,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있느냐. 근데 중국의 전기차들이나 뭐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중국의 이런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과 업종들과 이 종목들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건 기회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중국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종목과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우리가 마음이 편하냐? 뭐 당연히 미국인 거죠. 그래서 딱 두 국가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8대2 전략을 버리지는 말라는 얘기죠. 미국 80, 중국 20.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우리 소비를 하게 되면 네, 내구재 중에 제일 비싼 거. 기름값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고 또 차를 사는 데서 비용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거는 다들 전기차로 넘어간 이유가 당연히 돈이 덜 들잖아요. 예,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가스값이 훨씬 적게 들고.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책을 썼었을 때 네. 그때 미국의 셰일가스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완전히 폭등을 할 때.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계산했었을 때 유가가 $10 올라가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셰일가스 회사들이 다 망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 GDP 한 2% 정도 됐었고 우리나라도 유가가 $10 올라가면은 미치는 영향이 GDP의 0.4%, 0.45% 뭐 이런 숫자의 계산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지금 벌써 그게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근데 유가 $10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오늘 제가 또 뭐 열심히 SNS 상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저는. 이번 현상 때문에.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오늘 전기차 관련주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다들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라든지 금속 가격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배터리 소재 가격도 그렇고 배터리 셀 가격도 그렇고 자동차도 오르겠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안 갈아타겠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유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겠네?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네. 가장 우리가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 얘기도 그렇죠. 그랬었죠. 정확하죠. 네.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이건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30년, 됩니까? 50년? 엄청난 우리가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산불 났잖아요. 네. 역대 최대의 규모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거 기후변화 이슈가 당연히 있죠. 지금 산불이 미국에서 맨날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뭐 엄청나게 지금 이 이슈 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최근에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네. 딱 지난 20년 동안에
온도 올라간 게 정말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즉 지난 40년으로 계산할 때 1도나 올라갔대요. 평균 온도가. 이거 또 1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제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거 다 사기다, 뭐 기후변화 사기다라고 얘기했으나 이미 모든 사이언티스트가 다 99%의 확률로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온도 증가다.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계속 산불 나고 재해 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또 원자재 곡물이 약간 기후변화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저희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계속 석유 투자를 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탄소 배출을 하는 에너지원을 쓸 거냐 아니면 넘어갈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 생산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면 뭐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답은 없고, 왜냐하면 그걸 폐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또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전기차로 빨리 더 넘어갈 거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 지금 계속 싸우는 거죠. 자연재난 관련돼서 제가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자연재난이 지금 뭐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심해서 우리가 뭐 이런 일회용도 좀 사용 줄이고 뭐 다 네. 그런 건 알겠는데 과연 이게 나한테 오는 피해가 뭔가 사실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데이로서는 봤을 때 지금 큰일 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리포트 같은 걸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재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번 있었다고 하면 그게 태풍이 됐든 어떤 허리케인이 됐든 산불이 됐든 그리고 산불이 한 번 나면 꺼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서 집약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재난이 발생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침수가 되고 이제 그 땅이 이제 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고 하면은 이제 보험사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이 한번 발생했다. 그럼 보험사들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 네. 비용들이 굉장히 계속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이 재난이 계속됐을 때 병정 규모도 크고 이러니까 보험사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하. 근데 그 보험사들의 채권이라든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연기금이라든지 정부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굉장히 크고 이제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보험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재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얽혀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만약에 그런 계속 부담에 떨어져 가지고 뭐 파산한다든지 이게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결국 지방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자금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게는 이제 결국엔 커져 가지고 일반 증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뭐 오늘은 뭐 재활용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게 나의 투자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게 사실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활용도 잘하고 저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도 생각나고 또 한파도 있었고 네, 그게 너무 브라질 많아져요. 소리도 있었고.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하기는 하다. 맞아요. 당장 뭐 커피값도 되게 많이 오른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일상 그리고 속에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그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사거든요. 네. 스타벅스에 어디 가도 없어요 지금. 그게 지금 왜요? 배송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어떤 그쪽에서 조달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건지 제가 스웨즈 스타벅스에 운하 사건 이후로 쭉 여파 받은 건가요? 뭐 최근 한 네. 1, 2주 동안은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스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급망 문제가 이슈는 아직까지도 좀 그렇고. 조금 이야기를 전환을 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이 이제 빵주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제 빵 하면은 거기에 담겨진 기업들이 있었는데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거 어디더라? 모건 스탠리가 어디서 또 신조어 만들잖아요. 뉴빵. 뉴빵. 그 네. 보니까 뉴빵. Fuels, 에어로스페이스, 네. Fuel? Fuel. 죄송합니다. 직접 해주십시오. 이제 못하겠다. 됐어요. 이제 전화 놀리는 거 이제 안 하게 내가 공포지수 이야기하는 줄 알고 여기서 놀린다고. 박스를 사야 되나?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원자재 관련 쪽으로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아그리컬처도 있고 농업 그리고 농업? 뉴클리어가 N, 에어로스페이스는 뭐죠?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네, 예. 네. 그리고 골드 앤 메탈스 뭐 이렇게 금. 있어서 네.
금, 메타 그래서 FAANG가 이제 새롭게 바뀌고 있는 건데. 약간 새로운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쪽은 투자를 일정 부분은 해야 되겠죠. 네. 거기 안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금도 들어가고, 저는 가상화폐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이랑 은이랑 가상화폐는 똑같은 저는 캐러거리로 똑같은 부류로서 이제 분리를 해서 보고 있고, 에그플레이션. 근데 이제 에그플레이션 네. 농산물 투자는 저는 별로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방산 쪽은 그냥 종목으로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예. 로키드 마틴이 제일 좋아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제블린 아주 히트 쳤죠. 네. 그거 하나로 이름 다 날렸어요. 아무튼 뭐 그냥 제블린이 누구예요? 그 러시아 탱크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가 초반에 이제 그 수도에 그 속전속결 못했던 게 그 많이 막았잖아요. 그게 네네네. 다 제블린이었는데 뉴스에 다 나왔는데 다 로키드 마틴사 제품이었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광고 효과가 이번에 그 그래서 1인 휴대용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대전차 과거에 미사일. 이제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면은 다 앞에서 쏘다가 막 사수 많이 죽잖아요. 다 네네네네. 쏘다가 죽는데 이거는 그냥 쏘고 가면 돼요. 그냥 이제 파이어 앤 드랍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쏘면 그 영상 보면 많으실 텐데 미사일 날아가가지고 전차에 부딪히는데 전차가 이제 이중 장갑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 번 부딪히면은 이게 파손이 깨지지 안 돼요. 않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제블린은 앞뒤로 탄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 하나로 깨고. 장갑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완전 제지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면서도 로키드 마틴 제품들이 인정을 받겠다. 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주가가- 설명을 하자면 네네. 저는 그 방산주 투자는 안 하거든요. 기본적인 평화주의자이시구나. 네. 그거는 이제 안 하는데 로키드 마틴은 방어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입장에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좋아요. 예,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 적정 가치가 거의 막 점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옛날 보잉 보던 그런 느낌. 제블린이 이거네요. 제 이미지를 검색했는데 이렇게 1인용 대전차.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예, 로키드 주가가 마틴 저희 전종가치 모델 돌려보니까 아직도 네. 뭐 140% 올라야 된다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많이 오르는데 전쟁은 빨리 또 끝내야 되고 알면서도 이제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이 어찌 보면은 과격한 어떤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신냉전에 대한 불안감을 전 세계적으로 좀 높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방산 쪽에는 자기네 안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다 늘린다고 하고 뭐 나토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들 좀 무기 구입이라든지 적어도 나 그렇죠. 방어는 하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GDP의 2%를 쓰겠다고 독일이 얘기를 네.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쓴 돈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돈은 흘러 들어갈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GDP의 2%씩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 발행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어떤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방산비의 증가가 전체 글로벌 정부에 미치는 어떤 부담감은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지난 20년 동안에 방산 비용이 GDP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이제 옛날 낮은 그 비용 시대는 지나갔다. 예,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잠깐 좀 애국심에서 한마디 드리면은 아까 제블린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그 현궁.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막 검색을 했는데 현궁 이거 천궁 아니에요? 천궁. 그거 천궁은 아마 큰 거고요. 현궁이 요거 제블린 같은 거 1인용. 이거 저희 사진 띄워놨는데 요거는 LIG 넥스원 뭐하고 한화 이런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산 기업들이 다시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서학개미 중에 한 명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S&P 500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80년대 이후로 S&P 500이 1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게 33번이 있었고 그 1년 안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된 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는
거의 25% 정도가 올라왔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뭐 아직은 저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무수한 뉴스들이 많지만 상승 여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뭐 달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조금 더 강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중간 선거해다. 그죠? 그래서 네. 올해 중간 선거해인데 미국이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몇 페이지죠? 16페이지 제 거. 네. 네. 전에 왼쪽에 있는 차트는 저희가 테이블은 보여드렸었죠. 저기 보시면은 중간 선거일, 그러니까 이제 연초,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올해 연초부터 중간 선거일까지 예, 다우존스와 S&P 500과 나스닥의 퍼포먼스, 네. 예, 수익률은 빵이다. 그죠? 거의. 네. 예,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66.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재미없는 해가 될 것 같다. 네. 미국 증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안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그 폭이 10에서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러시아 이슈분 빼면 네. 그냥 이걸 중간 선거 해로 보고 보시면은 오른쪽 테이블이 그거예요. 오른쪽 테이블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그 해에 얼마나 평균적으로 빠졌냐. 그리고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으로 따지면은 11월이잖아요. 중간 선거가.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보합인데 중간에 마이너스 16.3%가 미디언 내려갔다가, 값이고 예. 에버리지는 평균 17.1%. 네. 정확하게 지금 얼마죠? 14.6%. 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르는 폭이 32.3%. 그러니까 지금 왼쪽을 보면 보합인데 그 사이에 빠졌다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없고 중간 선거 해이로만 생각을 한다면 연말이 되면 빠진 폭은 다 되돌린다. 자, 이건데 네. 결국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야죠. 그렇죠. 네,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이 스토리는 다 도로부암이 타불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걸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어떻게든지 막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